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활력소 두시고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어제 의문의 1패를 당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힘을 좀 유지해 주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려는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추세적인 조금 돌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눌린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럼 대체 뭐가 오늘 시장에서 올라갔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게 정말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면서 다양한 이런 전략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CPI인데요. 여러 경계감으로 2,400선 초반까지 밀렸던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에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들의 발표가 가장 큰 이벤트로 남아져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연내 추가금리 인상이 시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일단 시장은 이번 CPI가 이전보다 좀 둔화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변수가 점차 완화될 수 있을지 이 부분 멘토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표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면 국내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시작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잠정 공시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기록한 이 조 단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1,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에 불과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3분기에는 회복세가 조금 뚜렷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함께 쭉쭉 올라가 주면 좋을 텐데 과연 반도체 전문가님이 또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함께 하나씩 다들 이렇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테마를 조금 형성을 하면서도 하락장에서도 시세를 주는 섹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두 부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 양자암호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뒷배를 든든하게 가져가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정책주들을 좀 살펴보면은 원전이 그랬고 그리고 로봇도 탄력의 크기가 컸습니다. 늦기 전에 이 섹터 안에서 좋은 종목을 먼저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필살기 종목 바로 이 양자암호 섹터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암호 이전에 로봇은 AI와 함께 올 초부터 좀 테마를 형성을 해가지고 정책적 모멘텀을 미리 좀 받았던 섹터였습니다. 지금은 살짝 주축하는 모습인데 하지만 새로운 이슈가 형성될 만한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조금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도 이야기 풀어보면서 양자암호 필살기와 함께 로봇의 필살기 종목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누가 챙겨주시는가? 바로 이주호 멘토님입니다. 이주호 멘토님의 최근 공략주 중에서 탑 10만 뽑아왔습니다. 일단 9월 종목을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째 주에 연속으로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V원텍 17%, 그리고 AD테크놀로지는 11%, 그리고 HPSB 16% 넘는 수익 확인되고 있는데요. SPG까지 26%, 27%에 육박하는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었던 시장 안에서도 에스코넥 그리고 제일기획은 새로운 수익 이딱지를 또 붙이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단 몇 거래일 만에 9%의 수익을 가져와 주셨고요. 제일기획도 정말 시기적절하게 딱 가져와 주셨는데요. 제일기획도 6% 넘는 수익 가져와 주시면서 이번 주에도 15% 가까운 수익을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목들 전부 다 멘토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이러한 종목들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을 시청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빨간불이 정말 의미 있게 좀 찾아볼 만한 그런 유효한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오락관 출발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추석 연휴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어제 LG전자 실적 발표가 오늘의 이 상승의 예고편이었을까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국내 증시가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2400선은 지켜줬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선을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되돌림 나오면서 지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반등이 그러면 앞으로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것이냐, 12월 달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슈, 사실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추석 연휴 이후에 그렇게 갑자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지금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정말 이 갈피를 잡기 힘든, 왜냐면 미국 증시는 오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빠지고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더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미사일을 많이 쐈다라고 나온 이후에 사실 오일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올랐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과거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보다는 지금 이 매크로 불확실성에 더 집중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때마침 이 이스라엘 이슈 이후에 좀 매파적인 것이 아니라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지금 이미 금리를 많이 올렸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고용시장이 타이트하고 지난주 고용지표에서도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타이트하다. 그럼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소비를 많이 한다. 그렇다 하면은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원래는 수요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리게 됐을 때는 이 상황에서 수요가 너무 급하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준은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그럼 연준 위원들이 이제 뭐냐,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내년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에서 해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예상치를 상회가 했는데 이거는 사실 과거에 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이게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예측을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올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으셨을 건데, 사실 LG전자 실적이 어제 그 예고편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도 지금 이 반도체 지금 업황, 이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면서 4분기에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그 연준에서 말하는 그 향후 방향성, 그리고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냐 못하냐, 이게 바로 이제 11월 달 FOMC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한 사전에 대한 지표로 우리가 이게 만약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연준에서 다시 한번 좀 매파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여기 까만 선이 이제 2400선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9월 달 쭉 많이 빠졌거든요. 9월 달에 거의 2,600부터 시작해서 낙폭이 컸고 지금 반등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귀신같이 2,400선을 지켰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뭐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단이 2,400선 지지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상단 2,60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워낙 음봉 자체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로 빠질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끌어주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 2,400을 이탈을 하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좀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계속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3분기부터는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4분기 실적까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낙폭이 컸는데요. 사실 이 9월 초에 925선이었거든요. 925선에서 정말 한 달 만에 이 주봉인데 양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2023년 들어와서 최대 낙폭이에요. 코스닥이 지금 올해 최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9월 달에 정말 조정 많이 받았고 여기에 이제 2차 전지와 로봇주들이 조정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밀렸다. 근데 어쨌든 800선은 여기도 지켰거든요. 밑꼬리를 달면서 지켜주는 모습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밑꼬리의 의미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인지 요거를 우리가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9월 초에 수익을 여기 많이 내드렸는데 이때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많은 수익 내드렸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제가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연휴 전후로 종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은 챙겨드렸고 그러니까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챙겼고 에스코닉 같은 경우는 제가 단타로 좀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잘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9월 달에 좀 수익을 많이 내다가 좀 지금 약간 주춤한 흐름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너무 좀 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장세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게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하방 경직선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 섹터를 가져왔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잠시 앵커님 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조금은 온기가 퍼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연말까지 이 반등이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주요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도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반등 그 기회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계속된 하락에 포트폴리오가 정말 많이 망가져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라잡이가 또 돼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래도 좀 든든하게 내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닥이 주봉 기준으로 다 파란불을 켰는데요. 멘토님께서는 수익을 정말 많이 내주셨습니다. HPSP는 52주 신고가도 터치했던 종목으로 16% 수익 넘게 담아주셨고요. 엠로도 신고가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17% 이렇게 11% 담아주셨고 부방도 11% 넘는 수익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에스코넥은 9% 그리고 제일기획도 딱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고요. 필살기 종목이었던 만큼 또 6% 넘는 탄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모두 다 또 세세한 전략들을 다 챙겨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10월 조금은 좀 따뜻하게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멘토님께서 오늘도 두 가지의 또 섹터 공략해볼 만한 섹터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섹터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첫 번째 섹터는 또 당장 내일 공략해야 되는 섹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당장 내일 어떤 걸 공략해야 돼요? 일단 사실 이런 시장에서 지금 사실 좀 테마나 이슈를 받는 섹터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네. 경우는 좀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뭐 맨날 그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고 좀 변동성은 분명히 있지만 좀 시장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런 시장에서 정말 시원하게 단타로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있다면 또 가려운 부분을 또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빨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양자암호인데요. 이게 지금 뭐 양자암호 대부분 다들 아실 텐데 대표적인 지금 최근 빠지는 장세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시면은 지금 양자산업 육성 관련 법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테마주에서 이제 정책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요. 원전도 그랬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과거 문정권 때 이게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 원전 뭐 탈원전 이슈가 나오다가 그 뒤에 이제 정권 바뀌기 전후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정책주로 엮이면서 정말 강한 시세를 줬던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들도 원래 테마성으로 막 형성이 되어 있다가 정부에서 이제 4차 산업 육성한다,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테마에서 정책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봇주들이 대기업들까지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뭐 정부에서 세금 감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정책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에 정말 많은 산업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꼭 이렇게 만들어내야 할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테마주, 그러니까 단기 테마성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정책주로 가게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도 핵심 비수를 가진 기업들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잡는다면 참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테마주와 정책주는 시장 하락에도 강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보면은 이게 그랬어요. 원전주가 정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전주들이 움직일 때 테마성이었어요. 뭐 원전 관련해서 뭐 어쩌고 한다 저쩌고 한다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그 정권 나오기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원전에 대한 가동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정책주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죠. 급등, 조정, 반등 이런 사이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원전 관련주는 한번 사이클을 탔어요.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지금 보통 다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정책적인 또 뭔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지금 AI 이슈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죠. 특히나 올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조정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테마주 성향을 띈 것들은 어쨌든 정책주랑 엮이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자, 장기 투자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마주 그리고 뉴스와 이슈 있는 섹터들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우리가 공략하기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양자암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 산업 육성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럼 이제 뭐예요? 정책주로 엮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로봇이 그랬고 원전이 그랬듯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미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고 이미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 종목들도 좋지만 이제 아직
안 가고 출발 준비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오늘 준비한 필살기 종목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모 특징주들을 좀 몇 개 볼게요. 자, 우리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양자모 특징주인데 지금 4거래일 만에 거의 7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게 올라간다.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때 8월 말쯤에 양자모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9월 달에 조정 쫙 받은 다음에 원래 오르기 전 가격대로 왔다가 다시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테마주들의 성향을 띈 것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한번 이렇게 쫙 밀리고 그러고 나서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러니까 아직 이 테마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이 살아있는 테마가 결국에는 정부 정책주와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엑스게이트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때도 8월 말쯤에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한번 살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4거래일 만에 지금 55%인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런 테마주 중에 진짜로 급등이 많이 나왔던 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끝나지 않은 초전도체 보세요. 특히나 서남은 많이 빠졌는데 그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안 죽어요. 조정이 나오면은 무슨 좀비 마냥 그냥 계속 살아나거든요. 과거에 나스닥을 좀비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좀비처럼 계속 살아난다, 죽는 것 같은 살아난다, 그건데 지금 요즘에 테마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은 일단 나와요. 시세가 나옵니다. 여기도 거래량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죽냐 안 죽냐를 더 판단을 하고, 만약에 거래량이 더 살아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자, 수익 리뷰까지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타로 수익을 냈는데 9월 22일 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고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도 사실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 여기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로 먹을 종목들은 어떻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짧게 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조정을 받고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후속주라던가 제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고, 제가 노란톡방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9월 달에 거의 조정이 없어요. 조정 없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방송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이슈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제가 이때 제시를 해드렸는데 거의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코스닥, 코스피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제가 이때 종목 말씀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거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어요. 왜? 24년도 파리올림픽이 아직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불안하고 재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하실 텐데, 그래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잘 가격대 잘 지켜주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공략하는 종목들 짧은 기간 동안 공략하는 것도 있고 다소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너무 지금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외부적인 요소들이 너무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어쨌든 대세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 대세 어떤 섹터가 그 종목이 어떤 대세인지 그거를 꼭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를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무료 공개 방송 안내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오셔야 되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멘토님과 함께 요즘의 대세 두 가지를 오늘 풀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세 살펴봤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법안이 지금 본회의를 좀 통과를 하게 되면서 테마에서 이제 정책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와 있는데요. 변동성 심하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보이려는 움직임, 특징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원전주도 그랬고 로봇 관련주들도 그랬고 정말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 그 부분을 혼자서 좀 포착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로봇 그리고 AI 관련주들 멘토님께서 꾸준히 미리미리 선점해서 수익을 많이 내주셨던 종목이었고요. 9월에도 관련해서 종목을 또 수익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익률표 빠르게 한번 보자면요. 올 초부터 정말 관련한 수익 정말 많이 내주셨는데 지금도 재타점까지 공략해 주셨던 종목 바로 SPG였습니다. 27%에 가까운 수익을 또 쌓아주셨고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13% 넘는 수익, 또 엠로도 확인되고요. 뭐 V원텍, HP, SP까지 반도체에도 역시나 멘토님께서 잘 쌓아주시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리뷰해 주신 것처럼 에스코넥 8.99%, 9%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6% 넘는 수익까지 또 챙겨다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뭐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좋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도 챙겨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지 그 정보까지 다 받아가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가까이 오셔서 비추기만 하시더라도 링크가 형성되는데요. 이 링크를 꾹 누르시면은 1초 만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방송이 끝나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무료 공개 방송에서 7시 15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7시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7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려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링크를 받으시거나 또 유튜브 검색창에 이주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세한 산업 전망까지 또 다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섹터 내에서 어떤 필살기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그러면 당장 내일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네, 단기적으로 좀 지금 워낙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그쪽에 전쟁이 날 줄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지금 외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달 뒤를 보자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단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섹터 종목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필살기 종목인데요. 일단 보안 솔루션이랑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약간 1등주라기보다는 지금 약간 2, 3등주 느낌이에요.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2, 3등주 느낌인데 이게 여기가 하는 사업 자체가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랑 이런 보안 쪽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암호랑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저는 같이 갖는 그런 사업이 바로 보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자암호든 AI 산업이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이 정보 보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산업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뭐 산업 스파이라던가 이런 거 많잖아요. 정보 빼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 양자암호랑 같이 엮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안 솔루션 관련 기업을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오늘 양자암호를 가장한 약간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양자암호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지금 이 종목도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물론 같은 테마주는 맞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이 보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8월부터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매물대가 만약에 소화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한번 강하게 상승 나올 것이다. 과거에 제가 한미반도체 얘기할 때도 딱 이런 식이었습니다. 매물대를 소화한 다음부터 그 소화가 끝난 이후에 거의 폭등이 나오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한미반도체를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5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물대가 소화 과정이 걸쳐지고 나서 이게 정말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못 잡아요. 못 잡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물대 소화할 때 잡으셔야 된다. 차트 보시면은 이때 조정을 한번 쫙 받고 나서 거의 한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쌓여 있는 매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걸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야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인지 어떻게 아냐 이게 뭐냐 증거가. 근데 보시면은 이 캔들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왜냐면 이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뭐냐면 이 가격대에 오면은 지금 누군가 팔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윗꼬리들만 보면은 윗꼬리만 벌써 몇 개입니까? 6개, 7개가 되죠. 그럼 이 윗꼬리들은 뭐예요? 이 가격대만 오면은 누군가는 판다. 그럼 파는데 그럼 여기서 팔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파는 물량들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파는 물량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겠죠. 왜? 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과거에 여기에 갇혀 있었던 매물들이 이렇게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물량을 쌓았던 매물들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추가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비중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물량 소화가 된 다음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이 왔다. 만약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세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보안 관련 기업인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실적 보면 좀 뚜렷합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 아닌데 재무적으로 굉장히 이런 지금 보면은 양자모 테마주라던가 이런 보안 솔루션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여기는 돈도 잘 벌고 유보율도 괜찮고 일단 재무 건전성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보셔야 되고 수급은 사실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사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난 이후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종목명 공개하고 타점까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 종목 알아가실 분들 지금 이 종목명 공개할 시간이 없어서 공개를 못하기 때문에 이따가 7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알아가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요,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현재 살짝씩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잡아주셨는데요. 지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기간을 좀 지나면 멘토님께서 정말 여러 번 공략해서 수익을 2자릿대까지 또 만들어주셨던 그런 종목이죠. 한미 반도체처럼 또 잡을 수 없을 만큼 또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강한 상승 기대를 해보시면서 멘토님과 꼭 세세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고요. 전체적인 이 양자모 섹터 내에서 돈을 버는 기업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그래도 긍정적인 재물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방송 시간이 50분까지이고 멘토님께서 필살기 하나가 아니라 지금 2개를 또 챙겨와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이 종목만 파헤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7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이 있는 섹터 알아볼게요. 두 번째 필살기가 있는 섹터는 로봇입니다. 사실 여러 번 가져와 주셨잖아요. 그때 SPG도 9월에 또 26%나 또 수익을 내주셨는데 네. 이 종목 말고 또 이렇게 또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로봇은 결국에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좀 급락이 나왔던 게 세게 되돌림이 나오는데 오늘 사실 로봇주들은 세게 되돌림 못 나왔거든요. 오늘 2차 전지 위주로 맞아요. 세게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로봇 아니면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로봇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되돌림이 세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 때문에 또 급등을 또 보여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산업부에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로보월드라고 지금 뭐 개최를 하는데 전시회 그런 느낌입니다. 14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국내 바이어들과 수출에 대한 상담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 유치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 지금 뭐 꼬마 아이랑 로봇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런 로봇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로봇 기술들이 이 한 자리에 보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연내 지능형 로봇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AI 로봇 그리고 우리 그 삼성전자에서 출시한다고 했던 여러 가지 웨어러블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협동 로봇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뭔가 기술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국내의 바이어들 대상으로 지금 상담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시회가 뭐 그냥 이거 전시회인데 뭐 별거 있겠어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정말 유의미한 뉴스라던가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 급락이 나왔던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좀 낮게 나오면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연준에서 이제 그러면 금리 진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역시나 금리에 취약했던 이러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랑 로봇 관련주들 급락이 심했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코스닥 차트가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질 만큼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된 악폭이라고 해서 과된 악폭주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세게 빠지고 나서 세게 되돌림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되돌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물론 로봇 관련주들은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중장기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모멘텀이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지금 여기 오르기 전 가격대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봇주들의 이 변동성은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이때도 여기서 올린 거 다 빼고 다시 올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여기 꼭대기에서 잡으면 이제 못 견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라는 거는 거의 뭐 24만 원 찍고 지금 13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르기 전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자, 주가는 올라가기 전으로 내려왔는데 모멘텀은 안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누군가는 팔았으니까 빠졌겠죠. 그러면 여기서 팔 때 누가 물량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받은 물량 그럼 오르기 전으로 다시 왔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상승과 조정을 걸치면서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뭐 여기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최소한 올라가면은 진짜 세게 절반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단기간에 많이 빠졌거든요.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이 세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초란 어떻게 보면 성적표 물론 공모가보다는 지금 위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때 로봇주 기대하시면서 여기 시가에 들어가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 들어갔으면 얼마야? 거의 6만 원 근처, 5만 7천 원 이상에서 들어가셨는데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공모가보다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게 그냥 여기서 이게 끝난 거냐? 아니라니까요. 로봇주들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그 전에 누군가는 이렇게 팔 때 여기서 누군가는 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는 여기서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나중에는 내겠죠. 언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올라가면, 나 저기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 된다. 자, 로봇주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 갑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사실 핵심 산업 중에 뭐 거의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 뒤를 이을 게 이제 로봇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럼 이제 나중에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 로봇에는 AI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로봇에 AI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인공지능은 신규 4차 산업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뭐 반도체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시대가 오겠죠. 근데 요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거 있어요.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명령을 수행하게 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게 로봇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의 결합 작품이거든요.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셔야 되고 앞으로 미래 엄청난 먹거리 산업이 될 거고 뭐 로봇이 나중에 대신에 뭐 맨날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화성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화성에 가는 로봇이 정말 사람 대신에 가서 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미래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차 산업 시대로 가고 있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에요. 지금 이제 단순하게 기대감만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로봇주들은 다시 상승이 나올 거다. 지금 이 조정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필살기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살기 종목인데요. 자, 정밀 제어용 모터 및 감속기 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로봇 감속기를 국산화시킨 기업이고요. 원래 이 로봇 감속기가 일본이 사실 좀 기술력이 뛰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30년 동안 요 사업만 했다라는 거는 약간 이쪽 사업에 뭐랄까요? 장인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랑도 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휴머노이드랑 웨어러블 로봇 이런 정밀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웨어러블 로봇이라던가 의족보행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러니까 이 감속기는 어떤 로봇이든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터라던가 감속기 이런 거는요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에 바퀴가 빠지면 안 되듯이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로봇 사업에서 핵심 부품인 거고 빠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지금 대기업 관련 로봇 관련 뉴스라던가 이슈가 발생 시 수혜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 나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다시 이 일로 들어왔어요. 뚫었다가 매물대 뚫었다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게 안 무너지고 여기를 지킨다고 한다면 여기서 누군가 지금 열심히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라면 여기가 일시적인 오버슈팅이었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여기 다시 매물대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라간다 한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고 역시나 얘도 변동성이 큽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상승 나오면 못 잡습니다. 이때가 그랬거든요. 과거에 이때도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하다가 한 번에 갔나 이게 못 잡아요. 여기서 사람 심리가 여기서 물론 야수의 심리가 가지신 분 올라탈 텐데
올라가면 일단 여기서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항상 들어가는 시점은 주가가 이렇게 잘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잘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이 로봇 관련 기업 중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요. 수급은 사실 뭐 지금 최근에 뭐 썩 좋은 편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슬 발 담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로봇 관련 주들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7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 그때 바로 공개를 하고 타점까지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뭐 종목뿐만이 아니라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무려 30년 동안이나 로봇 감속기를 개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수급까지 캐치해서 딱 알려주셨는데요. 지지라인을 지금 좀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을 또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변동성이 또 크기 때문에 홀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급등까지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 멘토님과 함께 챙겨보시고요. 외국인의 지금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이 방송이 끝나고 7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인 유튜브로 또 진행이 됩니다. 이 방송 안에서요,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정확한 조금 세시한 그러한 전략들까지 또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함께 챙겨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필살기 종목 말고도 좀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또 중요한 또 자리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그것까지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또 챙겨주시나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했을 때 뭐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시초가에도 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답답하신 분들 오셔서 질문하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거고요. 소통하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멘토님께서 다 세세하게 풀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도 그렇고요. 수익률표 보시면 이미 조금 관련해서 많은 수익을 또 내주셨습니다. 엠로도 그랬고 SPG도 또 26%가 훌쩍 넘는 또 수익을 가져와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수익 두 번째로 이제는 기회를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리고 10월까지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필살기 종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